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탔을 때 손흥민과 토트넘이 기세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캡틴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맨유라는 묵직한 EPL의 빅팀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출전해 토트넘의 공격에 창의성을 이끌어가며 축구 도사로 활약했죠. 손흥민의 공격 빌드업이 모두 성공했다면 추가로 5골은 더 나왔어야 합니다. 한층 더 달아오른 손흥민의 몸이 향할 곳은 리그 14위 본모스의 홈구장입니다. 토트넘의 리그 초반 상위권 도약을 위해 승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8시 30분 손흥민이 본모스전에서 보여줄 활약이 매우 기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플레이메이커 활약도 활약이지만 득점을 더 기다리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진의 무득점 타파를 위해서 손흥민의 원톱 카드를 꺼낼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손흥민을 본모스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토트넘의 불확실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메디슨이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메디슨은 맨유전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종료 후 발목 장화를 신고 목발을 짚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 조치라고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막전에서도 로메로의 머리 부상을 염려해 일찌감치 교체를 해주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리그를 길게 보고 소화하기 위해서 메디슨에게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로셀소가 메디슨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셀소의 출전은 기존 EPL 1, 2라운드에서 보여줬던 토트넘의 공격 패턴과는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공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도 메디슨과 로셀소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역할을 통해 손흥민에게도 공격 포인트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죠. 메디슨이 개막전부터 돋보였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트피스 킹 능력입니다. 이미 개막전에서 로메로의 헤딩골을 도우면서 날카로운 프리킥 능력을 뽐냈습니다. 메디슨이 있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은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셀소가 출전한다면 손흥민이 세트피스를 맡아 차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죠. 손흥민이 프리킥과 코너킥을 통해 도움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전환 패스 능력입니다. 맨유전에서 교체로 빠져나간 히샬송의 자리를 대신해 손흥민이 원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골 장면에서 손흥민의 원터치 패스를 페리시치에게 넘겨준 메디슨의 논스톱 전환 패스는 정말 기가 막혔죠. 이런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 능력은 로셀소가 메디슨만큼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셀소가 박스안 침투 능력은 발군이기에 손흥민과의 공격 포인트 양상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합니다. 맨유전에서 보여준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의 3자 연계가 돋보였습니다. 왼발을 쓰는 로셀소가 맨유전에서 메디슨이 해줬던 것처럼 손흥민 쪽으로 붙어주면서 연계를 해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리그 첫 선발이기에 공미 활동 지역을 좌측에서 활용할지 우측에서 활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석에도 메디슨이 본모스전 당일날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톱의 자리입니다. 히샬송이 EPL 1, 2라운드에서 이렇다 할 위협적인 공격 상황은 물론이고 득점도 없었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는 슈팅 한번 기록하지 못하면서 후반전 교체될 때는 짜증내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히샬리송은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교체 후 화가 났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지 감독의 전술은 원톱의 오프 더블 움직임과 침투를 중요시하기에 히샬리송의 굳어진 움직임이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맨유전 후반전 원톱 활약을 맡았던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대체해 본모스전에서는 손톱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중용받았던 페리시치가 좌측 선발로 나설 수 있는데요. 솔로몬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원톱을 지켜보고 싶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보먼스입니다. 본머스이기에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기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본머스 수비진에서 가장 크게 공간이 날 지역이 손흥민이 활약하던 좌측면입니다. 지난 리버풀과 본머스와의 경기 패스맵입니다. 27번의 자바르니가 깊숙이 박스 안으로 내려와서 위치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에 윙백 에런스가 간격을 벌리며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에런스는 본모스 전술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합니다.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통계를 보셔도 본모스의 오른쪽 측면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모스 수비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포인트인데요. 리버풀과의 후반전 본모스의 에런스의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모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빌드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리버풀이 볼을 끊어내는데요. 리버풀이 곧바로 역습을 진행하면서 좌측 수비의 공간이 뻥 뚫립니다.
토트넘은 맨유전에서 좌측면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쓰면서 손흥민의 스피드와 노련함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도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에런스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손흥민을 통해 적극 활용한다면 손흥민의 득점과 도움 확률은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디아즈를 상대로 마크하는 대인 수비에서도 허술함이 돋보입니다. 디아즈의 드리블과 스피드에 바로 제쳐지는데요.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은 떨어지기에 손흥민 선수가 공략하기도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통계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한창 많은 골을 넣었던 21-22 시즌 손흥민 선수의 통계를 보시면 현재와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이때는 골 수치에 관한 수치가 몰려있고 기대 득점 체인에도 깊게 관여했으며 슈팅 수치도 좋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손흥민의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골 체인에 깊게 관여했고 도움에 관련한 수치는 높으나 기대 득점이나 슈팅에 관한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들과 수치가 흡사하죠. 달라진 손흥민의 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향후 손흥민 선수가 슈팅도 많이 시도하고 득점을 기록하면 충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한다면 많은 슈팅과 득점을 가져가면서 수치는 육각형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윙어로 출전했을 때도 본머스의 넓은 왼쪽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손흥민 공격 포인트 양산이 결정됩니다. 로셀소가 출전한다면 손흥민 주변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좋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NG의 전술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수적 우위 상황에서 정확한 연계와 침투 호흡이 맞아떨어져야 공격 포인트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본머스는 절대로 토트넘이 간과할 팀은 아닙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이 2승 2무 2패로 토트넘과 막상막하입니다. 게다가 상대의 홈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본머스는 웨스트햄과 리버풀을 상대로 날카로운 공격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본머스의 공격수 솔랑케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솔랑케는 웨스트햄전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득점이 팀의 패배를 막아내며 승점 1점을 얻을 수 있었죠. 또한 리버풀전에서도 경기 초반 세메뇨의 득점이 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골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과 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솔랑케입니다. NG 감독이 공격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는 축구를 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본머스 같은 팀은 지난 브랜드포드와 같이 내려앉아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토트넘의 점유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수비 라인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본머스가 역습을 활용하기 좋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솔랑케가 경기 초반부터 공략한다면 위험한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의 미드필더 로스웰의 중거리 슈팅 능력도 위협적입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잡고 다소 들뜬 분위기일 텐데 더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해서 꼭 2연승을 이어가는 흐름을 가져가야 합니다. 캡틴 손흥민이 다시금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